영어 문장과 한국어 문장을 각각 한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Don't come near. Talk to me from there.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거기 대기하세요. 이번에는 한영어쌤 방식의 문장 구조를 연속으로 2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 마라 오는 거 근처에 얘기해라 상대거리는 나 출발점은 거기. 하지 마라 오는 거 근처에 얘기해라 상대거리는 나 출발점은 거기. 그럼 일단 이 문장의 주요 단어를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한영어쌤 방식의 문장 구조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장의 단어 리스트입니다. 기본 단어에 대한 설명은 문장 내에 나올 때마다 반복될 겁니다. 접하는 예시 문장들 안에 아직 다루지 않은 단어가 나오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앞으로 다룰 것이고 계속 반복될 겁니다. 따로 외우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본 적 있다고 스킵하지 마시고 기본 단어에 대한 설명이 노출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영어를 쓰지 않는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 단어를 조차 수시로 망각할 수밖에 없는데 반복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do의 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o는 일단 조동사로 쓰입니다. 인 거다, 과거형 인 거였다 또는 한 거다, 과거형 한 거였다. 본동사로도 쓰입니다. 하다, 했다. 여기서는 조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인 거야 또는 한 거야. do not, don't, 인 게 아냐 또는 한 게 아냐. did, 인 거였다 또는 한 거였다. did not, didn't, 인 거였던 게 아냐, 한 거였던 게 아냐. 명령문에서의 don't, 하지 마라. I do, 나는 인 거야, 나는 한 거야. I do not, I don't, 나는 인 게 아니야, 나는 한 게 아니야. I did, 나는 인 거였어, 나는 한 거였어. I did not, I didn't, 나는 인 거였던 게 아니야, 나는 한 거였던 게 아니야. Do you, 인 거냐 너는? 한 거냐 너는? Don't you, 인 게 아니냐 너는? 한 게 아니냐 너는? Did you, 인 거였냐 너는? 한 거였냐 너는? Didn't you, 인 거였던 게 아니냐 너는? 한 거였던 게 아니냐 너는? 컴의 주요 사전적 의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 옮기다, 출신이다, 되다, 일어나다, 도착하다, 금액에 이르다, 이르다, 찾아오다, 유래하다, 가다, 도래하다, 나타나다. 컴의 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은 오다 또는 상태가 오다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이동해서 오는 것 이외에도 변화나 진행에 의하여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컴하면 물리적으로 오는 거로만 생각하지 변화, 진행을 의미한다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컴 동사뿐만 아니라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대체로 진행, 변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컴을 오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 오는 계절이 오거나 꽃피는 계절이 오면 도래한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도래할 때에 오는 겁니다. 어디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할 때에 온다는 경우입니다. 파티에 참석하는 것처럼 보이죠?
참석하러 오는 겁니다. 누군가를 구하러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하러 오는 겁니다. 묘기를 부리면서 오고 있는데요. 뭔가 하면서 오는 겁니다. (1km의) 거리에서 어떤 여자가 이동을 해서 왔습니다. 일정 거리만큼 오는 겁니다. 은행에서 135번 손님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고 136번 손님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번이 오는 겁니다. 컴을 상태가 오다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은 구름이 진행 변화해서 흰 구름이 될 수도 있는데 상태가 오다라고 표현합니다. 고우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흰 구름이 진행 변화해서 검은 구름이 되면 상태가 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컴의 경우는 진행 변화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우는 진행 변화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에서도 맛이 오다란 표현은 없는데 맛이 가다란 표현은 있고 맛이 가다란 표현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포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먼저 오다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는 겁니다. 가까이 온다는 건 도래, 도착, 참석, 뭔가 하러 오는 겁니다. She will come to us. 그녀는 일 거야 오는 거, 상대거리는 우리. 우리한테 도착하는 겁니다. The rainy season is coming. 비 오는 계절이 말이야 오고 있는 중이야. 장마철이 도래하는 중인 겁니다. They came to the river. 그들은 왔어. 상대거리는 그 강. 강에 도착한 겁니다. Did she come to the party? 인거 있냐 그녀는 오는 거, 상대거리는 그 파티? 파티에 참석하는 겁니다. She came ice skating. 그녀는 왔어. 아이스케이트 타러. 아이스케이트 타러 오는 겁니다. 조동사 will이 하는데요. 미래를 나타내고 일 거야 또는 할 거야 라고 표현합니다. 전치사 to의 경우는 앞에 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하고 상대거리는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비동사 is가 왔는데요. 말야 또는 말이지 라고 표현합니다. 조동사 did가 왔습니다. 조동사 do는 인 거야 또는 한 거야 라고 표현하는데 과거형 did는 인 거였다 또는 한 거였다 라고 표현합니다. 일정 거리만큼 오는 겁니다. He came 10 miles. 그는 왔어 10마일만큼. 무언가 하면서 오는 겁니다. The kid came running. 그 아이는 왔어 뛰면서. He came hurrying to see her. 그는 왔어 서두르면서 연결행위로 보려고 그녀를. 순번이 오는 겁니다. Your speech comes after lunch. 너의 연설은 온다. 앞순서인 건 점심. 종강역 comes after 종로 3가역.
종강역은 온다. 앞순서인 건 종로 3가역.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에는 연결행위는 또는 연결행위로라고 표현합니다. 전치사 after는 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하고 앞순서인 건이라고 표현합니다. 1호선 인천행 열차를 타고 종강역의 순번을 표현할 때 종강역 comes after 종로 3가역, 종강역은 온다, 앞순서인 건 종로 3가역 이렇게 표현하고, 만약에 before로 표현한다면 종강역 comes before 시청역, 종강역은 온다, 뒷순서인 건 시청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come이 상태가 오다로 표현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진행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Everything will come right in the end. 모든 것이 일 거야. 상태가 오는 거 바르게. 둘러싼 환경은 끝. Your dreams will come true. 너의 꿈들은 일 거야. 상태가 오는 거 진실하게. We have to come to a decision. 우리는 해야 하는 연결행위는 상태가 오는 거야. 상대거리는 결론. That comes to $10. 그건 상태가 오는 거야. 상대거리는 $10. 전치사 in의 경우는 앞에 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하고 둘러싼 환경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hav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는데요. 해야 하는 연결행위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 뉘앙스는 갈 거야인데 영어 문장에서 come이 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엄마가 와서 점심 먹어라. 아들, I will come soon. 나는 일 거야 오는 거 곧. 아들은 화제의 중심 장소인 부엌으로 come 하는 겁니다. go 하는 게 아닙니다. 주말 파티에 안 올래? I will come. 나는 일 거야 오는 거. 친구 2는 화제의 중심 장소인 파티 장소로 come 하는 겁니다. go 하는 게 아닙니다. 공항에서 픽업 좀 해줄래? I will come. 나는 일 거야 오는 거. 친구 2는 화제의 중심 장소인 공항으로 come 하는 겁니다. go 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말로 갈 거야 하니까 go일 것 같지만 영어식으로 하면 화제의 중심 장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come인 겁니다. 그런데 굳이 I will come을 나는 갈 거야 라고 한국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냥 일 거야 오는 거라고 영어식으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말하다는 동사는 쉬운 듯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하다는 동사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다의 종류를 보면은 talk, say, speak, tell이 있는데 동사들을 무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나름 구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앉아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토크는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say는 말하는 내용 그 자체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speak은 음성이나 발언의 발산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tell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겁니다.
토크는 얘기하다입니다.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Talk to me. 얘기하라 상대거리는 나. Talk show. 이때 토크는 명사죠. 이야기 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Talk, say, speak, tell은 모두 같은 듯 하면서 다른 말인데요. 영한사전을 보면 talk, say, speak, tell 전부 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정도로 설명되어 있어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say는 말하다, 말하는 내용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I said goodbye. 나는 말했어 안녕을. 안녕이 말한 내용인 겁니다. speak, 말을 내뱉다. 음성을 발산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겁니다. speak slowly. 말을 내뱉어라 느리게. She speaks English. 그녀는 말을 내뱉는다 영어로. 영어로 말한 내용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성으로 영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tell, 말을 전하다. 말로 메시지, 정보 전달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tell me about it. 말을 전해라 나한테 둘러싸인 이슈는 그거. 전치사 about은 둘러싸인 이슈는 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tell me the truth. 말을 전해라 나한테 진실을. 진실인 정보를 나한테 전해달라는 겁니다. to 뒤에 명사역할 단어가 오는데 명사역할 단어는 직접적 상대방이 오는 겁니다. to가 전치사로 쓰이고 to 앞에 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합니다. to가 단독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to 뒤에 와야 할 명사역할 단어를 내용상 너무 뻔해서 생략하거나 또는 명사역할 단어가 문장 앞쪽에 위치해서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to가 부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 to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하겠습니다.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일명 투부정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to 뒤에 명사역할 단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하고 명사역할 단어는 직접적 상대방이 오는 겁니다. 상대거리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I'll give the present to her. 나는 일거야 주는 거, 선물을. 상대거리는 그녀. I'll give her the present. 나는 일거야 주는 거, 그녀한테 선물을. Take the train to New York. 취해라 기차를. 상대거리는 뉴욕. 조동사 will은 일거야 또는 할 거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문장 구조를 보면 주다 선물을 상대거리는 그녀인데 그녀를 앞으로 당겨서 주다 그녀한테 선물을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to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명사역할 단어를 내용상 너무 뻔해서 생략하거나 또는 명사역할 단어가 문장 앞쪽에 위치해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역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하고 상대거리로 라고 표현합니다. What restaurant do you go to over and over again? 무슨 식당인 거냐? 네가 가는 거? 상대거리로. 넘어서 그리고 넘어서 다시. What restaurant do you find yourself going to again and again? 무슨 식당인 거냐? 네가 찾아내는 거? 너 자신이 가는 걸 상대거리로. 다시 그리고 다시. 원래는 to what restaurant에서 to가 뒤로 튕겨져 나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역할 단어가 문장 앞쪽에 위치해서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over and over는 넘어서 그리고 넘어서 반복의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again도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각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같이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again and again도 마찬가지로 반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동사 do는 인 거야 또는 한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 즉 to 부정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결행위는 또는 연결행위로라고 표현합니다. to go, 연결행위는 가는 거. to come, 연결행위는 오는 거. have to eat, 해야 하는 연결행위는 먹는 거. from 뒤에 명사 역할 단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from이 전치사로 쓰이고 from 앞에 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하겠습니다. from이 단독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from 뒤에 와야 할 명사 역할 단어를 내용상 너무 뻔해서 생략하거나 또는 명사 역할 단어가 문장 앞쪽에 위치해서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from이 부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 from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하겠습니다. from 뒤에 명사 역할 단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하고 출발점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집이 있는데 집에서 출발할 경우 출발점은 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I saw her from a distance. 나는 봤어 그녀를, 출발점은 거리. She's from Canada. 그녀는 말이야, 출발점은 캐나다. 비동사는 말야 또는 말이지라고 표현합니다. away from은 두 가지 의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어지는 출발점은, 출발점이 집이고 사람이 있다 치면 멀어지는 출발점은 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멀어지는 출발점은 집이고 사람이 출발점인 집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Keep the candy away from the children. 유지해라 캔디를, 멀어지는 출발점은 아이들. 캔디를 아이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멀어져 있는데 출발점은, 집이 있다 치고 사람이 있는데 멀어져 있는데 출발점은 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출발점인 집에서 사람이 이미 멀리 멀어져 있기 때문에 집에 없는 겁니다. 영구 is away from home. 영구는 말이야 멀어져 있는데 출발점은 집. 영구는 집에서 멀어져 있다. 그래서 영구는 집에 없는 겁니다. A mile away from이 올 경우에는 1마일 멀어져 있는데 출발점은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집이 있고 사람이 있다 치면 1마일 멀어져 있는데 출발점은 집이라고 표현하고 집으로부터 거리가 1마일 떨어져 있는 겁니다. 10마일제가 왔으면 10마일 떨어져 있는 것이고 100마일제가 왔으면 100마일 떨어져 있는 겁니다. The restaurant is a mile away from my office. 그 식당은 말이야 1마일 멀어져 있는데 출발점은 내 사무실, 거리가 1마일 떨어져 있는 겁니다. far away from이 올 경우에는 멀리 멀어져 있는데 출발점은 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집이 있고 사람이 있다 치면 멀리 멀어져 있는데 출발점은 집이라고 표현하고 사람이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같은 뜻으로는 a long way from이 있는데 기나긴 길인데 출발점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She lives far away from home. 그녀는 산다. 멀리 멀어져 있는데 출발점은 집.
집으로부터 멀리 산다는 거죠. far from이 올 경우에는 멀리 있는데 출발점은 이라고 표현하고 far away from과 뜻은 같습니다만 물리적 먼 거리보다는 비유적인 먼 거리로 많이 쓰입니다. It's far from the truth. 그거 말이야 멀리 있는데 출발점은 진실. 진실이 결코 아님. it는 그거라고 표현하고 만일 날씨, 거리를 나타내는 문장 등의 주어이거나 또는 투부정사의 주어일 때는 거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그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from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명사 역할 단어를 내용상 너무 뻔해서 생략하거나 또는 명사 역할 단어가 문장 앞쪽에 위치해서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from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하고 출발점이 또는 출발점에서라고 표현합니다. Where are you from? 어디냔 말이야 너는 출발점이. Where are you coming from? 어디냔 말이야 너는 오는 중인데 출발점이. 이번에는 다시 한영어쌤 방식의 문장 구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 마라 오는 거 근처에 얘기해라 상대거리는 나 출발점은 거기. 제가 3번에 걸쳐 한영어쌤 방식의 문장 구조를 보고 들으면서 동시에 영어 문장을 소리내도록 하겠습니다. Don't 하지 마라 come near. 오는 거 근처에 Talk 얘기해라 상대거리는 나 from there. 출발점은 거기. Don't 하지 마라 come 오는 near. 거 근처에 얘기해라 상대거리는 나 from 출발점은 거기. 하지 Don't 마라 오는 come 거 near. 근처에 얘기해라 Talk to 상대거리는 me 나 from 출발점은 there. 거기. 이번에는 여러분이 4번에 걸쳐 직접 한영어쌤 방식의 문장 구조를 보고 들으면서 동시에 영어 문장을 소리내 보세요. 주변 환경이 안 되면 입으로만 따라하세요. 하지 마라 오는 거 근처에 얘기해라 상대거리는 나 출발점은 거기. 하지 마라 오는 거 근처에 얘기해라 상대거리는 나 출발점은 거기. 하지 마라 오는 거 근처에 얘기해라 상대거리는 나 출발점은 거기. 하지 마라 오는 거 근처에 얘기해라 상대거리는 나 출발점은 거기. 제가 3번에 걸쳐 영어 문장을 보고 듣고 난 후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Don't come near. Talk to me from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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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여러분이 4번에 걸쳐 직접 영어 문장을 보고 듣고 난 후에 따라해 보세요. Don't come near. Talk to me from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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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3번에 걸쳐 한영어쌤 방식의 문장 구조를 들으면서 동시에 영어 문장을 소리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Don't 마라 오는 come 거 near. 근처에 얘기해라 Talk to 상대거리는 me 나 from 출발점은 there. 거기. 하지 Don't 마라 오는 come 거 near. 근처에 얘기해라 Talk to 상대거리는 me 나 from 출발점은 there. 거기. 하지 Don't 마라 come 오는 거 near. 근처에 얘기해라 상대거리는 나 출발점은 거기. 이번에는 여러분이 4번에 걸쳐 직접 한영어쌤 방식의 문장 구조를 들으면서 동시에 영어 문장을 소리내 보세요. 주변 환경이 안 되면 입으로만 따라하세요. 하지 마라 오는 거 근처에 얘기해라 상대거리는 나 출발점은 거기.
하지 마라 오는 거 근처에 얘기해라 상대거리는 나 출발점은 거기. 하지 마라 오는 거 근처에 얘기해라 상대거리는 나 출발점은 거기. 하지 마라 오는 거 근처에 얘기해라 상대거리는 나 출발점은 거기. 제가 3번에 걸쳐 영어 문장을 듣고 난 후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Don't come near. Talk to me from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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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4번에 걸쳐 영어 문장을 듣고 난 후에 따라해 보세요. Don't come near. Talk to me from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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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현실에서 문법 공부, 패턴 암기, 자주 쓰는 문장 암기 등을 많이 합니다. 이게 하면 할수록 재미있기보다는 힘겨운 고행의 성격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는데 하면 할수록 영어 한국어 어순 차이의 벽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어쌤 방식은 당연히 영어 한국어는 어순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만 이게 단순히 어순만 일치시키는 편한 방법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영어 표현만 어순을 맞춰서 머릿속에 접수하는 것이고 그걸 반복하면 영어식 사고가 내재화된다는 게 또한 중요합니다. 언어 천재로 유명한 타일러 씨의 모 영어학습 유튜브 광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광고에서 타일러 씨가 주장하는 핵심은 영어식 사고, 영어식 표현입니다. 저는 원어민이 아니고 영어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타일러 씨의 주장에 무조건 동의합니다. 타일러 씨가 광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민들은 코트를 벗지 마 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Don't take your coat off. 이런 말은 콩글리시고 Keep your coat on. 이 진짜 영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문화에서는 코트를 벗지 마, 코트를 입고 있어 두 가지 표현이 모두 잘 쓰입니다. 그래서 keep your coat on 이란 표현을 잘 외워서 익히는 것 뿐만 아니라 떨쳐내야 하는 표현도 생기는 겁니다. 한영어쌤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Keep your coat on. 유지해라 너의 코트를 접해서. 기본 동사 keep은 유지하다라고 표현하고 on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역슬래시를 on 앞에 붙여서 역슬래시 on으로 쓰는데 이때 역슬래시 on은 접해서라는 의미입니다. on 뒤에 오는 명사 역할 단어가 너무 뻔하면 생략하고 on이 단독으로 쓰이는데 이때 생략된 명사 역할 단어는 코트가 접해서 닫고 있는 우리 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영어쌤 방식으로 이렇게 익혀놓으면 Keep your coat on과 유지해라 너의 코트를 접해서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 Keep your coat on이란 표현이 한 번에 생각나지 않는 경우 유지해라 너의 코트를 접해서를 통해서 Keep your coat on을 소환할 수도 있으나 Don't take your coat off는 소환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지해라 너의 코트를 접해서는 비록 한국말이지만 영어식 사고와 영어식 표현이 녹아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영어쌤 방식으로
타일러 씨가 광고에서 인용한 문장을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나는 책만 읽으면 졸려. 영어에서는 If I read books, I fall asleep 이라고 하면 콩글리시입니다. Books put me to sleep 이라고 해야 영어식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한영어쌤 방식으로는 책들은 놓는다 나를 연결행위로 자도록. 기본동사 put은 물건을 놓는 것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뭔가를 어떤 상태가 되도록 놓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연결행위로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영어식 표현이고 영어식 사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들은 놓는다 나를 연결행위로 자도록이라고 영어식 표현을 습관화해야 되는 거고, 그게 books put me to sleep이 되는 겁니다. If you liked this video, then please give it a thumbs up, subscribe, share it with your friends.